중국 역사에서 가장 어둡고 혼란스러웠던 시대. 그런데 말이죠. 바로 그 칠흑 같던 혼돈 속에서 의학은 오히려 눈부신 발전을 이뤄냅니다. 오늘의 이야기, 이 위진남북조 시대 의학에 숨겨진 놀라운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여러분, 거대한 이론은 어떻게 손에 잡히는 기술이 될까요? 좀 추상적인 지식이 어떻게 사람을 살리는 이 손끝의 감각으로 바뀔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위진남북조 의학사의 핵심을 꿰뚫는 열쇠입니다. 자, 그럼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죠. 위진남북조 시대를 제대로 알려면요. 시간을 살짝 앞으로 돌려서 한나라 때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모든 것의 시작점이죠. 바로 거대한 의학이론이 탄생했던 바로 그 시대 말입니다. 한나라 시대는 뭐랄까 중국 의학 이론의 그야말로 황금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찬란한 유산이 바로 이 세 권의 책에 딱 집약되어 있죠. 황제내경, 상한론, 신농본초경. 이름만 들어도 무게감이 확 느껴지지 않나요? 이 책들이 이후 수천 년 동안 동아시아 의학 전체를 떠받치는 거대한 기둥이 됩니다. 각각의 역할을 아주 쉽게 보면 이렇습니다. 황제내경이 의학이란 무엇인가 하는 철학적 토대를 제공했다면 상한론은 환자를 어떻게 진단하고 치료할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시스템을 만들었고요. 마지막으로 신농본초경은 어떤 약을 써야 하는가 하는 기준을 세워준 거죠. 철학, 진단, 약물, 이 세 가지가 다 갖춰지면서 드디어 의학이라는 거대한 건물의 설계도가 완성된 셈입니다. 하지만 영원할 것만 같던 한나라의 영광도 끝이 오죠. 그리고 이어진 건 무려 400년 가까운 기나긴 분열과 혼돈의 시대, 바로 위진남북조입니다. 끊임없는 전쟁에 하루가 멀다 하고 바뀌는 정권, 정말 보통 사람들의 고통이 일상이 되어버린 그런 시간이었죠. 근데 참 아이러니하죠. 바로 이 극심한 혼란이 의학을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었다는 겁니다. 평화로운 시절에나 하던 거대한 이론 논쟁 같은 건 이제 사치일 뿐이었어요. 중요한 건 딱 하나. 지금 당장 내 눈앞의 환자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바로 이 생존을 향한 절박함이 의학을 전문화라는 길로 들어서게 만든 겁니다. 네,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바로 이겁니다. 전문화. 이전 시대 의사들이 의학이라는 거대한 숲 전체를 보려고 했다면 위진남북조의 의사들은 이제 각자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나무 한 그루라도 제대로 파고들자.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전문화라는 새로운 흐름을 이끈 말 그대로 의학계의 어벤져스 같은 4명의 거인들이 등장합니다. 각자 자기 분야에서 의학의 역사를 통째로 바꿔놓은 개척자들이었죠. 우리는 이분들을 위진남북조 의학을 굳건히 떠받친 4개의 기둥이라고 부릅니다. 이분들이 쌓아올린 토대가 없었다면 아마 지금의 의학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을 거예요. 자, 그럼 한 명씩 만나보실까요? 첫 번째의 기둥은 바로 맥진의 대가 왕숙화입니다. 그전까지 맥을 짚는 건 뭐랄까 명의들만의 손끝 감각 같은 신비로운 영역이었거든요. 왕숙화는 이걸 과학의 무대로 끌어올린 사람입니다. 그 결과물이 바로 이 숫자 24로 요약됩니다. 왕숙화는 맥경이라는 책에서 아주 미묘하고 복잡한 맥의 움직임을 무려 24가지의 객관적인 유형으로 딱 분류하고 체계화한 겁니다. 드디어 이 손목에서 뛰는 맥박에 이름과 시스템이 생긴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었죠. 두 번째 기둥은 침구학의 지도를 완성한 황보밀입니다. 당시 여기저기 문헌에 조각조각 흩어져 있던 침과 뜸에 관한 모든 지식을 하나로 모으는,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프로젝트에 뛰어든 거죠. 그 위대한 노력의 결과가 바로 이 숫자 349입니다. 황보밀은 우리 몸에 있는 349개 경혈의 정확한 위치, 이름, 그리고 치료 효과까지 총정리해서 역사상 최초의 침구학 전문서, 침구가불경을 완성합니다. 이 책은요, 지금도 침구학을 배우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보는 교과서 중 하나가 됐습니다. 세 번째 전문가는 실용주의 의학의 끝판왕, 갈홍입니다. 이분은 막 거창한 이론 이런 것보다는 전쟁터나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이 겪는 급작스러운 고통에 주목했어요. 요즘 말로 하면 딱 응급의학이죠. 그의 철학은 이 책 제목에 그대로 드러나는데요. 주후 비급방. 이 이름이 정말 재밌습니다.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팔꿈치 뒤에 숨겨뒀다가 위급할 때 꺼내보는 비방이라는 뜻이에요. 이름처럼 갑자기 다치거나 아플 때 누구나 옆에 두고 바로 찾아 쓸 수 있는 처방들을 모아둔 말하자면 인류 최초의 가정상비약 설명서 같은 책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기둥은 약초학의 세계를 어마어마하게 확장시킨 도홍경입니다. 그는 한나라 시대의 위대한 유산이었던 신농본초경을 이어받아서 그 지평을 극적으로 넓히는 작업을 해냅니다. 이 비교를 보시면 딱 감이 오죠. 기존 신농본초경이 다루던 약재가 365종이었는데 도홍경은 여기에 365종을 더 추가해서 총 730종의 약물을 정기한 신농본초경 집주를 완성합니다. 근데 단순히 가지수만 늘린 게 아니었어요. 약초들을 자연 속성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다시 분류하는 혁신적인 기준까지 제시했죠. 말 그대로 약물학의 세계를 단숨에 2배로 뻥튀기 한 겁니다. 자, 그럼 왕숙화, 황보밀, 갈홍, 도홍경 이 네 사람의 빛나는 업적 그리고 이 시대의 전문화는 의학 역사 전체에서 대체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이들의 노력은요, 바로 다음에 올 훨씬 더 위대한 시대를 위한 가장 단단한 초석이 되었습니다. 마침내 위진남북조의 기나긴 혼란이 끝나고 수나라와 당나라라는 강력한 통일 제국이 들어섭니다. 이 시대 의학의 키워드는 통합과 집대성이었어요. 국가가 직접 나서서 거대한 의학 백과서전들을 편찬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요, 이 거대한 작업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앞시대, 위진남북조의 전문가들이 각 분야에서 차곡차곡 쌓아 올린 그 체계적인 지식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는 거죠. 자, 이 흐름을 한번 보세요. 정말 기가 막히게 연결되지 않나요? 시대의 혼돈이 살아남기 위한 집중을 낳았고 이 집중이 각 분야의 전문화를 이끌었죠. 그리고 마침내 이렇게 전문화된 지식들이 한데 모여서 다음 시대, 즉 통합과 집대성이라는 새로운 황금기를 위한 튼튼한 토대가 되어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보통 정치사 관점에서 암흑기라고만 불렀던 이 위진남북조 시대. 하지만 의학의 역사에서만큼은 결코 암흑기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거대한 이론의 시대를 통합과 응용의 시대로 나아가게 만든 가장 중요하고 빛나는 연결고리였던 거죠. 한 1500년 전의 이 이야기는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도 꽤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모든 분야가 극도로 전문화되고 세분화된 바로 지금 우리는 거대한 숲을 보는 종합적인 지혜와 나무 한 그루를 깊이 파고드는 전문적인 기술 사이에서 과연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할까요? 역사가 던지는 이 질문에 대해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